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오고 당뇨병에 걸리고 몸은 그냥 비만이고. 이제 이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이야기인데요. 미국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국적 회사로 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창업자가 원래 2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2명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이죠.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어요. 그 문제는 남아있는 다른 창업자 한 분도 건강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고혈압에다가 당뇨병 증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외아들입니다. 유일한 상속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창업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이 하는 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룬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이게 참 황당하잖아요. 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을 먼저 택한 겁니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 분이 이제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무척 많이 먹었어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숨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면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오고 당뇨병에 걸리고 몸은 그냥 비만이고, 자기도 그 일을 하면 뻔하게 그렇게 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건강을 잃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건강을 택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외아들의 그 아들이 또 있는데요. 창업주의 손자가 되겠네요. 그분도 아이스크림 사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멀리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창업주 한 분, 그분도 건강이 더욱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아이스크림을 끊었어요. 그리고 식생활을 바꿔서 그래도 건강을 되찾아서 그래도 그분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이뤄서 성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창업주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전 세계 소비자들은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도 싶네요. 아이스크림이 그 원래 우유에 유크림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유크림을 이제 얼린 게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을 보통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을 보면은 우유는 생생용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일반 이제 저급 아이스크림의 경우 주로 우유 대신에 정제가공유지 있죠. 정제가공유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크림이 과연 유가공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주원료가 정제가공유지인데다가 식품 첨가물들 있죠. 유화제가 이제 많이 들어가요. 유화제, 향료, 색소, 산도 조절제, 증점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유화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화제가 그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정제당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제당, 정제가공유제에다가 유화제 같은 걸 쓰면은 대사증후군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증점제로는 카라기난 같은 그런 물질을 쓰는데, 그거는 발암물질이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산도절제나 뭐 색소 같은 것들도 다 뭐 유해성이 있는 첨가물들 아닙니까? 그런 첨가물들을 섞어서 얼린 가공식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일반 아이스크림이라 그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첨가물도 쓰지 않고 우유를 써서 채소,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착한 아이스크림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나쁘지 않죠. 그런 아이스크림을 드시자고요. 사탕이 사실 대표적인 전국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원료가 설탕하고 물엿이거든요. 물론 과당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정제당입니다. 그 정제당에다가 색소, 향료, 산도 조절제 같은 첨가물들 필수로 넣고요. 부드러운 캔디, 소프트 캔디의 경우에는 정제가공유지, 유화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나쁜 원료들 아닙니까? 나쁜 식품 첨가물 하면 제일 먼저 꼽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첨가물들 들어가 있는 걸 정제가공유지와 정제당에 버무려서
냉각시켜서 굳힌 게 사탕인데 그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당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인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병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정제당의 문제 때문에 무설탕 사탕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슈가리스 캔디죠. 그죠? 무설탕 사탕. 여기에는 당류는 안 들어갑니다. 당류는 안 들어가는데 대신 다른 감미 소재, 당알코올이라고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자일리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같은 거. 이런 그 당알코올 소재를 쓰는데 이것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낯설은 당류예요. 낯설은 감미 소재예요. 그래서 당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사성 질환인 인슐린 저항을 거쳐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역시 또 생활습관병의 관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무설탕 캔디에는 꼭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감미료인데 합성 감미료가 꼭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이 합성 감미료는 또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지 않습니까? 발암의식 물질에다가 신경 독성이 있다든가 제품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장내 미생물균 쪽을 나쁘게 한다든가 때로는 뭐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나쁜 물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사탕, 즉 캔디입니다. 사탕도 이제 정제당, 정제각 음료지, 식품 첨가물 이런 거 쓰지 않고 또 이제 당알코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 원료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쓰지 않고 비정제 당류가 있어요. 비정제 당류. 설탕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비정제 설탕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엿 같은 거 대신은 비정제 당류로서 아주 좋은 게 조청 아닙니까? 그런 조청 같은 걸 대신 쓴다고요. 그리고 최대한 식품 첨가물은 배제한 채 자연 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사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지 성분은 버터 같은 자연의 굿기름을 이용하고요. 천연 야자유 같은 것도 좋아요. 그런 걸 써서 만든 그런 무첨가 캔디도 있어요. 그런 걸 선택해서 드시자고요. 그런 사탕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껌은 하여튼 뭐 거의 100% 속속들이 식품 첨가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단 껌의 뼈대와 같은 물질이 껌 베이스죠. 껌 베이스 아시죠? 껌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껌 베이스가 있는데 이 껌 베이스가 한 가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 화학 물질들을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 놓은 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초산비닐수지인데 근데 이 껌 베이스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물질의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예외 규정이 있어요. 껌 업체들의 편의를 봐줘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제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물질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이제 그걸 꼭 아셔야 되고, 이 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유화제, 색소, 향료, 산도 조절제, 증점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뭐 거의 필수적으로 껌에 들어가는데 특히 껌에는 이제 맛을 오랜 시간 지속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효성 향료를 꽤 많이 써요. 지효성 향료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껌이. 유화제도 또 같이 써서 향료가 꾸준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점에서 향료 문제, 유화제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당류는 당연히 정제당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충치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또 무설탕 껌이 대세 아닙니까? 무설탕 껌에는 이런 당류는 또 안 쓰고 대신 당알코올류인 자일리톨을 쓰죠. 자일리톨은 충치를 안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첨가물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감미료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산도절제, 유화제, 증점제, 향료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설탕 제품도 충치와는 무관하지만 다른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껌은 조심해야 될 식품이 아닌가, 가공식품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취식량이 적다고 해서 안전성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주 씹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껌을 통해서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서양에서는 조금 새로운 시도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껌 베이스에 그 합성 물질이 아닌 천연 치크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해로운 첨가물도 최대한 쓰지 않거나 적게 취사 선택해서 쓴 그런 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는데 이런 껌이 우리나라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